안녕하십니까, 윤석현 변호사입니다. 이제 회사를 경영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임원이나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그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잘 알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제 사람이 머리 그으면 좀 쉽게 거두면 안 된다고 임원이나 직원들이 이거 내가 내 회사로 또는 내 개인 사업자로 이걸 해보면 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제재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이건 대법원 판례인데 각 회사에서 A는 임원으로 근무를 했고 B는 이제 직원으로 해서 자료 관리 그리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매달 이제 공유 폴더에다가 이제 업로드 시켜야 되는 그런 일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C는 다른 여러 가지 이 사업과 관련된 영업행위라든지 관리행위를 했던 거고 여러 시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A는 신설회사인 을회사를 설립해서 각 회사에서 하던 그런 일을 동일한 영업을 하면서 여기가 이제 표시가 별표라면 얘도 별표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한 거죠. 영업에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B는 이제 퇴사하기 직전에 이제 다 공모를 했어요. B는 퇴사하기 직전부터 매월 업무 관련 자료를 공유 폴더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고 퇴사하면서 인수인계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자신이 쓰고 있던 PC를 포맷을 시켜버리는 거죠. 포맷을 하면 싹 다 날아가잖아요. 기록이.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국에는 A, B 이 죄책이 어떻게 되느냐면 A는 신설회사를 차려서 각 회사가 사용하던 영업표지, 상업상의 표지, 상표 이런 것들을 유사하게 써먹었기 때문에 이게 좀 죄명이 긴데요. 부정경쟁 방지 죄명이 부정경쟁 방지법이라 줄이는데 저도 줄여서 쓰다 보니까 부정경쟁 방지법상의 타인의 상호나 성명이나 영업 표지나 이런 것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부정경쟁 방지법에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식명칭일 건데 이게 그래서 A는 일단 부정경쟁 방지법 타인의 상호나 영업 표지를 사용해서 자기 상호 오인시킨 그런 행위죠. 부정경쟁 방지법으로 됐고 그 다음에 얘는 업무 방해 이것도 공모를 했으니까 성립한 것이고 업무 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록 형사재판이었긴 하지만 기소가 이제 A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B에 대해서는 부정경쟁 방지법 공모, 그 다음에 업무 방해죄 이렇게 해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죄명에 한해가지고 처벌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거는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상 타인의 상호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명이나. 그래서 요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요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 처벌됐고 그다음 B는 이게 형법 314조 1항을 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제 위력이라는 거죠. 위력.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자료 삭제한 것이 위계가 아닌가 속인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대법원은 이런 행위는 위력에 의한 행위로 보아서 업무 방해죄로 처벌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이 판례는 판례 번호가 2017도 16384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오늘 설명드려갖고 보통은 회사에서 직원이나 임원을 뽑을 때는 제가 자문하는 회사가 20개가 넘거든요. 근데 보면 저는 비밀 준수 서약서, 윤리 서약서, 그 다음에 경업 금지 협약서, 이제 서약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경업 금지라는 게 굉장히 실무에서는 굉장히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갑회사에서 알게 된 그 비밀로 취급하는 건 당연히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비밀로 취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영업상 보호가치 있는 비밀은 이제 경업금지 의무 위반, 이건 싸움경자, 이거는 일업자의 뜻인데, 이게 갑회사가 돈 들고 경험 들이고 시간 들여가 만들어 놓은 영업상의 비밀이나 아니면 비밀로 취급되는 비밀이나 그런 것들을 이 사람들이 떨렁 이렇게 신선회사를 차려가지고 이렇게 이용해 먹고 비직원도 어디 가서 동종업종에 취업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 갑회사는 손해거든요. 그래서 이 경업 금지 의무가 상법상에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장기간 제한을 하면 안 되고, 통상은 저는 2년 또는 3년으로 퇴직일로부터 동종 영업을 이제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 명의로 그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자문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직원들 같은 경우도 동료업체, 경쟁업체에 취업을 하게 되면 단기간에 머리에 쌩쌩하게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영업사를 알게 된 비밀들이나 그 정보들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전직이나 취업을 동종업계에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장기간이면 직업 선택 자유나 이런 것들을 직업 자유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경업금지 위반이 단순히 이렇게 부정경제방지법 위반이나 아니면 또 업무 방해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거는 이제 업무상 배임죄로 보통 저는 고소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갑회사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그 임무가 뭐예요? 그 영업 비밀이나 비밀로 취급되는 비밀을 누설되지 않게 잘 보안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걸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해 먹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로 고소를 보통 해서 처벌받게 합니다. 그래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면서 회사 입장에서도 그렇고 직원 입장에서도 이러이러한 행위를 퇴사 시에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고용계약이나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비밀준수서약서, 윤리서약서, 그 다음에 경업금지, 의무준수서약서 이런 것들을 작성해가지고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특별한 입증이 없더라도 그 약정 위반은 그걸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사측도 알아야 되지만 직원들도 숙지를 하고 나중에 퇴사를 하거나 이럴 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